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좀 남아 있어요. 27년부터 28년도까지 개원 예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 계획도 수립해야 되죠. 설계 공모도 해야죠. 기본 실시 설계도 하고 착공도 하고 순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 도서관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예상이 되고, 안녕하세요. 세종목장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세종시의 토지가 계속 핫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하락을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많은 매스컴들의 이야기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저희 중개하는 입장에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가 마땅한 데는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상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되나, 하락을 하면 어떠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책을 한 권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실거주자분들은요, 비싼 회사에 논하지 말고 무조건 집을 매수를 해라. 왜,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한 18년차 정도 해보다 보니까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율이 잠정적일 때도 있고 또 올라칠 때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 내가 무조건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물론 상승하면 좋겠지만 혹시 또 하락할 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또이또이 되면서 뭔가가 이제 맞춰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산 가치가 좀 상향이 되고, 이런 얘기를 좀 다 알아봤던 책을 좀 읽어보고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아파트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야 돼? 그거는 조금 오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임대를 거주하고 계시거나 주택을 소형 평수에 있는데 대형 평수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라 하시면 금액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내 집이려니 생각하시고 갈아타시는 거는 굳이 나쁜 상황이 아니고요. 집을 먼저 사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과 임대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좀 책에서 읽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재 전세를 사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데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사는 케이스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전세를 살면서 뭐 이렇게 자금이 없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자금을 열심히 모아서 이걸 가지고 또 주택을 매수를 할 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셔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던 내용이라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요즘에 세종시 토지가 굉장히 핫합니다. 어제 토지를 한 군데를 보여드리고 왔는데, 거기 토지 보여드린 소장님 명절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서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토지에 대한 관여도가 깊지가 않다 보니 전화가 많이 오지는 않았으나, 저도 손님과 같이 토지를 보고 현장을 보여드리고 오면서 거기 있는 소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토지가 지금 문의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상황이 아무래도 국회 통과 얘기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부동산 토지 소식을 전해주면서 국회 통과가 된 이후에 세종은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완에서 그 이정현 기자님이 기사를 쓰신 내용이 저는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주상복합 블럭형 단독주택지 상업 근생용지가 경쟁 입찰로 또는 산업용지는 천 방식으로 해서 내달 다음 달에 LH가 청약센터에 공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블럭형 단독주택은 물론 육생활권 쪽으로 지금 입지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세종시의 상업 업무 용지 같은 경우는 2-4생활권이 주 메인일 것 같고, 주상복합 용지는 지금 4-2 생활권에 새나루마루 아파트 지편동이 지금 입주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될 것 같고, 근생용지 시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리고 산업용지는 3-1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뉴스1에서 이정현 기자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지금 너무 관심이 가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올해 들어서 세종시의 LH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용지 공급이 한동안 잠식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 H2의 4-2 생활권에 12,100제곱미터의 면적이 302가구가 토지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아파트 시행을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4-2 생활권에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한번 눈여겨보셔도 되고요. 6-3 생활권의 블럭형 단독주택지 용지인 스카이 빌리지가 71,105제곱미터의 주변보다 높은 입지적인 특성을 활용을 해서 조망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형,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형이 모두 239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블럭형 단독주택가 239세대가 세팅이 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3 생활권 쪽이다 보니 얼마 전에 공급했던 자이나 그쪽 지역에 블럭형 단독이 이제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 2-4 생활권에 1930제곱미터인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문화집회시설 및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 가능한 용지로 세종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사이에 위치를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도시 상징광장 라인으로 해가지고서 상업용지가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바나토리움을 기점으로 해서 세종시 상업용지가 이제 사생활권 쪽은 공급을 했었고요. 중심상업용지 2-4 생활권 어바나토리움을 기점으로 해서 용지 공급이 한동안 잠식적으로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상가도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 LH에서도 드디어 이제 상업용지 2-4 생활권을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옆에 들어가면은 관련된 야외 극장이라든가 야외 음악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세종에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LH가 다음 달에 공급을 한다고 하니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한번 눈여겨봐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1 생활권의 산업용지가 5,405제곱미터로 차량 수집점, 자동차 정비 공장, 세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산업단지가 4-2 생활권 지편동에 세팅이 돼서 대명밸리온이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거에 발맞추어서 산업용지가 3-1 생활권에 터미널 근처에요. 터미널 근처에 산업단지가 공급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량 수리점, 자동차 관련된 용품들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가 어떻게 세팅이 될지 참 궁금한데 3-1 생활권에 그런 용지가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이게 수익형으로 전환이 될지 한번 눈여겨보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세종시에 다음 달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블럭형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경쟁 입찰로 해서 산업단지를 추첨당식으로 해가지고서 입찰이 된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생활대책 용지 딱지나 제한경쟁 입찰 수분양권으로 인해서 우선 공급이 됐다가 그게 생활대책 용지 딱지와 제한경쟁 수분양권으로 공급이 됐다가 미계약되거나 미분양됐을 경우에 일반 입찰로 해서 경쟁을 했고요. 6-3 생활권을 시작으로 해서 경쟁 입찰이 시작이 됐었는데 4-2 생활권의 지편동도 근린생활시설 용지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 한 군데가 농수산 도매시장 바로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승터미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지와 밀집돼 있고 KDI 연구원과 바로 밀집돼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4-2 생활권 같은 경우도 조금 공급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세팅이 되고 어떻게 공급 가격이 형성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세종시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6-4 생활권 쪽에 근린생활시설 용지 자체가요. 공급은 기본 800에서 900만원 정도의 예전 가격이 책정이 됐었고 낙찰 가격은 거의 작은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고 거래는 1200에 됐다가 16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투자처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운동, 다정동, 세롬동은 없고 고운동, 다정동, 도담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매매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격도 좀 한번 비교 분석해 보셔서 세종시에서 단독주택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투자처로도 괜찮은 입지가 되니까 여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종시에서요, 농업진흥청과 세종시 한국토지공사 LH가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을 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시 다솜리면 어디냐면요, 5-2 생활권이에요. 5-2 생활권 다솜리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도시 텃밭을 농업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한정준신 건설청은 농업진흥청과 업무협약을 28일날 했다고 밝혔고요. 행복청 은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의 절차를 지원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며 세종시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원시설을 운영을 해서 농진청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행복청에서 그 생활권마다 많은 규모의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편동은 산업단지가 세팅이 되고 5-1 생활권은 스마트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5-2 생활권은 세련된
세련됨과 미래 산업이 세팅이 된다고 하면 5-1 생활권은 약간 우리가 정서적으로 농업시설, 도시 텃밭 이런 것들로 해서 농업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하니 5-2 생활권이 완전히 미래 같다가 과거 같다가 이런 느낌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세종시의 도시에 어디 한 곳 하나 치우치지 않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테마를 즐길 수 있고 중앙에 녹지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 지역에 지금 한국주택공사와 농업진흥청, 행복청, 세종시청이 같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세종시에다 도시 안에 텃밭을 갖고 있다.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이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켜지는지를 제가 지켜보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수시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가 이번 주에 계속 이슈가 됐던 게 국회법 개정안 통과, 운영위원회 통과를 됐었을 때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세종의 소리에 문지은 기자님이 올려놓으셨습니다. 국회법 통과가 돼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 가격이 들썩거릴 거라는 얘기가 이제 문지은 기자님이 올려놓으셨는데 세종의 소리에 올라간 자료예요. 근데 세종시가 몇 개월간 거래가 끊겼고 매물이 증가를 해서 하락장으로 1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세종시 집값 떨어졌다며요, 많이 빠졌다며요,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얼마까지 거래될 수 있어요 막 하면서 이제 매수자분들의 문의는 줄어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의는 있었는데 그동안의 가격이 많이 상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 줄었던 건 맞고요. 조정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 그렇게 된던 것 같고, 가격의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이 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요즘에 세금 혜택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시적인 2주택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 조건에 맞춰서 세금을 내느니 가격을 내려서 거래를 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고, 두 번째가 5월 말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담들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서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 분원 예정지가 지금 호수공원, 국립수목원 이쪽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건데요. 진행이 되고 났을 때의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이제 클 것 같습니다. 청사와 연결되어 있는 국회, 그 다음에 여기 방곡동이나 중앙에 이렇게 세종시 지도 전체를 봤을 때 세종시의 중심에 국회 분원, 이제 국회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일들이 좀 남아 있어요. 27년부터 28년도까지 개원 예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 계획도 수립해야 되죠. 설계 공모도 해야죠. 기본 실시 설계도 하고 착공도 하고 순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 도서관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예상이 되고, 국정의 한 축인 비수도권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중심지 국가의 균형 발전, 누구나 촉구하고자 하는 균형 발전 얘기도 나와서 세종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가 들어오는 영향, 파급 효과가 어떨지가 참 궁금한데요. 우선 아파트 주거시장에서는 매도를 하셔야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상황이 아니시거나 내가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실 경우는 다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전화 문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수자분들이 특별하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임대 물건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임대로 세종에 진입을 해서 세종의 아파트 청약을 받아야 되겠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고요. 세종시의 아파트 주거용으로 다주택자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주거용이 많이 세팅되신 분들은 세종시에 어쨌든 부동산에는 또 상가도 있잖아요. 상가도 메리트가 있겠다 판단이 되시는지 문의가 좀 늘었고, 많이 늘은 거는 부동산 토지시장 쪽입니다. 토지시장도 문의가 좀 많이 늘었다는 게 주변 중개사 소장님들의 이야기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회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국회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로만 세탁을 하실 게 아니라 주변에서 국회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 또 그 다음에 언론인, 방송사들 계속 제휴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지금 이 계획된 도시 안에서 더 옆으로 쫙쫙쫙 퍼져나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주 9월 마지막 주이면서 9월을 보내는 마지막에 저희들 세종시 시민들한테 국회라는 멋진 안내도 들어오고, 국회가 통과가 돼서 국회라는 이제 통과 일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국회 소식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좋은 행사들도 많이 들어와서 9월을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10월달 또한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과 주거 이동이 되는 시장이 거의 겨울철이거든요. 11월부터거든요. 본격적인 이사철이 들어오고 주거 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들어왔을 때 과연 세종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꾸준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 하나하나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